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지금 4대 요구를 지금 발표를 했고 그 온라인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4대 요구를 21대 국회가 받을 수 있을까? 또 받아야 할 이유 요구도 말씀해 보면 좋겠는데요. 비상행동의 4대 요구안은 이렇습니다. 국회는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와 기후적인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을 제정할 것,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그리고 끝으로 예상 편성 법제도 개편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을 마련할 것,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 비상선언 결의는 국회의장이 발의를 하던 아니면 의원들이 연명으로 발의를 하든 해서 논의해서 본회의에서 이제 딱 다수결로 의결하면 사실 될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교섭단체를 가진 주요 정당들이 동의를 해야지 이게 가능할 텐데 되겠습니까? 이게 결의가 된다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당들이 사실은 이게 정치의 몫은 어떻게 보면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 비전을 제시하려면은 정당 내에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돼요. 녹색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이 생산 소비 체제를 바꿔야만 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래서 그 정당 내에서 뭔가 정책적인 어떤 대안 비전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국회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의 어떤 합의 구조 속에서 뭔가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제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데, 그런 거 없이 이거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니 일단은 결의해주자, 뭐 이런 차원이라면은 아니한만 못하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국회의원 뽑는 구조를 진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매우 회의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적이네요. 제가 열심히 요구를 하고 데모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 네, 그러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기후위기 대응법, 이 비슷한 법들은 2014년에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것도 있었고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다 묻혀졌지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녹색성장 기본법도 폐기나 대체 입법이 필요한데, 이 중요한 입법 논의를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요?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혹은 뒤엎는 기후위기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같은 통으로 이런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정말 엄청난 정치력이 필요한 거고, 이 정치력이 정말 국민들이 그만큼 지난번에 탄핵을 했을 때처럼 뒷받침해주지 않는 이상은 제1야당이라는 플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럼 정치적으로 협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법이 없이는 아무런 것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본법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법만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느냐? 예산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럼 결국에는 지금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기후에너지부건 기후위기 대응부처건 실제 다양한 부서들이 연결되는 걸 다 합치든지, 아니면 그게 너무 거대해질 수 있으니까 전체 부처를 더 총괄할 수 있는 윗단에서 기후위기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정부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보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린 뉴딜도. 그럼 투자에는 재원이 필요한데, 실제 지금 도입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어떻게 바꿀 건지, 실제로 어떻게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건질지가 정말 핵심이라고 보고, 여기서 재원 확보가 되면 어떤 산업을 키우고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한 전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 발전에 일하던 사람들, 원자력 발전에 일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경유차, 가솔린차, 이런 지금 현재 화석 문명 사회를 유지시키는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고. 그래서 독일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됐던 정의로운 전환이 21대 국회에서는 화두가 돼서 실제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득을 보는 곳들, 손해를 보는 곳들을 어떻게 감싸 안고 갈 것인지. 3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기후위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지 이게 기후국회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300명 모두가 제발 기후위기를 위해서 좀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왜냐면 기후위기 정말 더 이상 정쟁화 시켜가지고 당의 무엇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말 초당적으로 이 기후위기를 위해서 정말 진실성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년 국가 예산 전체가 한 512조 원 정도 되고요. 환경부 예산이 9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려면 512조 원 중에서 기후위기 얼마 정도가 투입돼야 된다고? 약간 저는 소심하게 212조 정도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소심하게. 근데 사실 이 510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2020년 예산 512조 중에 환경부 예산이 9조 3천억 원이라는 게 이 정부 부처의
힘은 결국 또 예산으로 드러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환경부는 어떤 정책을 실행하거나 뭐 돈을 버는 부처가 아니라 규제 부처이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환경부가 권한을 쥐고서 산자부나 국토부나 뭐 농식품부나 해수부나 이런 부처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한 212조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래도 우리 정부의 어떤 기후 위기 대응이 조금이나마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과 기후 위기 극복이란 당위사의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저 앞으로 우리가 그 총선 기간 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일지,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은 기후 국회에 가까이 가거나 우리가 그래도 국회를 통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요구를 하고 입법을 하고 돈을 배분하고 그럴 수 있을지 좀 마무리 발언으로 그렇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못할 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견제를 하고 저희 메시지를 던지고 압박을 하고 이런 시민사회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의 역할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의 공약 같은 거를 이제 점검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데, 이거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면은 더더욱 이런 유권자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저희도 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9대나 20대 국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한 의원들을 시민사회나 언론이 뭐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좀 키워줬는가, 힘을 줬는가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언론의 역할 중에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제 고발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잘한 거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더 북돋아주는 역할이 어찌 보면 더 클 수도 있는데, 21대 국회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싹수가 초록색인 그런 의원들이 몇 분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이 22대에도 당선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키워나가는 작업,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표를 얻는다는 걸 봐야지만 다른 의원들도 이런 활동으로 동참하지 않는가. 녹색 전환을 어떤 국가들이 잘하고 있나 1990년대 이후로 딱 살펴보면 실제로 정치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렇게 독일어권 국가들이나 아니면 중부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나 이런 국가들이 대개 보면은 녹색 전환을 잘하는 국가군에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럽은 거의 다 내각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비율이 높으니까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정치 문화 자체가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문화예요. 근데 1990년대 이후로 기후변화에서 뒤처진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고 굉장히 적대적인 정치 문화가 있는 국가인데, 우리가 사실은 약간 미국하고 같아요. 적대적이고 양당제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합의 문화가 쉽게 나오지가 않고, 무조건 야당이면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무조건 반대하고 긁어 넘어지고 계속 그거를 정쟁하고,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도 사실은 정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시민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정치 제도를 통해서 정치가 성숙해야지만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성숙을 한 나라든 아니든 정치가 발전한 나라든 아니든 기후위기는 다가온다는 거, 그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총선에서 모쪼록 기후위기를 염려하고 열심히 뛰어줄 의원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정치적인 압력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언론에서 많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예, 감사드립니다.